네,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걸 프로라고 하죠. 프로가 되기 위한 계속된 도전은 이어집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하는 든든한 두 분을 소개할게요. 적정하게 수익을 냈다면 때려라. 때려라 명언을 남긴 분이죠. 타이밍을 잘 잡는 남자 권홍섭 주임. 그리고 조다씨 청바지 좀 입어본 600만 불의 사나이 박재영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또 오늘 시장 또 이겨 나가야 될 텐데요. 와, 시장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네요. 일단 뭐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양지수 모두 낙폭 많이 줄여서요. 지금은 보합권의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제포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보죠. 대림 CNS 매도가를 걸어놨었는데 매도 체결이 되지 않았고 어제 팔려다가 안 팔았는데 아쉽습니다. 오늘 일단 5% 내려가면서 손실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어제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매도했죠. 결국 수익 실현이 됐고요. 4% 정도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아쉬운 건 오늘 태영건설은 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인생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유니테스트, BH 등의 IT 종목군들은 오늘 장에서도 선전을 해주면서 포트에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니도 역시 빨간불인데요. 다만 코스맥스 BTI나 DY파워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제 박재영 차장님께서 DY파워 팔자 이야기 주셨었고 권홍섭 주임님께서도 대림 CNS 팔아보자 했는데 제가 좀 미련스럽게 굴었나 봐요. 안 팔았는데 오늘 또 이런 대북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손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박 차장님, 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저희가? 그럼요. 누구도 몰랐어요. 오늘 굉장히 웃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아침에 모든 증권사들의 데일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의 데일리에서 깜빡하고 이제 데일리 이제 전날 만들어 놓고 미리 올려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신한금융투자의 데일리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99.9%였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이제 삭제하고 다시 올렸더라고요. 애널리스트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었던 이야기고. 그렇지만 뭐 제 자랑을 좀 한다면 저 수요일 날 대북 관련주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요일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안 돼. 그 논리는 그거예요. 이게 안 될 걸 제가 알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드린 말씀 논점은 그거였어요. 이게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거 SOC 사업한다고 우리나라 남한의 시멘트를 쓰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실익이 없다라는 걸 알고 좀 이성적이 못했던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죠. 시간이 뒤로 갈수록 네. 아마 센티멘트 상에 불리한 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은 다시 될 거라고 봐요. 서로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지율이 필요하고 이제 남북은 이제 당사자의 입장이니까 꼭 통일이 필요하니까 네. 무조건 될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좀 딜레이 되면 불합리하게 올라갔었던 종목, 불합리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유 없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분명히 하락할 명분을 찾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변동성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인지는 조금 따로 놓고 보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박 차장님께서 제 자랑을 하자면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곧장 또 화살이 돼서 권 주임님을 찌를 수 있어요. 권 주임님은 남북경협지 매수기에다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남북경협지 관련돼서 이런 좀 리스크를 좀 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주체는 한국과 그리고 북한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의 어떤 회담 이렇게 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좀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많이 올랐죠. 개성공단 관련주들 그리고 현대 그룹주들 이렇게 좀 올랐는데 오히려 저는 좀 저가 매수하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단기간 이게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6월 정도까지는 이 남북경협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기존의 의견을 고스란히 권홍석 주임님은 고수를 해주셨어요. 일단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 살짝 보면요. 중근님께서 그동안 현대상사 갖은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매수를 외치셨는데 어제 매도하셨고
그리고 월요일쯤 북미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서 다시 매수할 거예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남북 경협주 뭐 새로 산 거는 개인적으로 한 종목 있는데 남북 관계 파탄 나도 난 눈 깜짝 안 한다. 왜냐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박철림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흐름은 지켜봐야겠죠. 이슈를 예측하기는 지금 워낙 어렵습니다. 저희는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을 좀 강화시켜 나가는 시간 가져보죠. 좀 아쉬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름하여 박민영이 안 산 종목, 그런데 잘 나가는 종목. 두 분의 제시 종목 중에 제가 안 샀는데 잘 나가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죠.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박 차장님, 네. 4일 연속 상승이에요. 차장님이 유망주로 얘기하시고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는데 오늘장엔 또 이 시장 대비 선전함에 급등입니다. 아쉬워요. 그날 더 저를 좀 더 강하게 설득해 주시죠. 그럴 걸 그랬네요. 저도 뭐 이렇게 될지 사실 뭐 알았겠습니까? 이 수급 이슈도 약간 있어요. 나이스 네. 평가 정보 코스닥 150 이제 지수 이제 변경이 6월달에 있을 거거든요. 6월달에 지수 변경과 관련돼서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요. 뭐 신용평가 쪽이 앞으로 계속 뭐 좋다. 그리고 독과점이다. 실적이 좋다. 뭐 이런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수급과 함께 지금 뭐 시장에서 좀 뭐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배 아픈 종목이에요. 주가 잘 가는 건 뭐 나이스죠. 이 나이스 평가 정보 잘 가고 있고요. 만약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더 보유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가는 게 있죠. 하나머티리얼즈. 어제도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이었어요. 그 뒤로 참 잘 가고 있는데 어제 이쪽 얘기할 때 TCK였나요? 네. 네,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장에서는 내리고는 있어요. 이 TCK와 하나머티리얼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권주임님이 답변 주실까요? 네, 일단 뭐 하나 머티리얼즈의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이제 그 링 관련된 사업 진출 기대감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회복세가 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52주 신고가를 어저께 갱신을 했죠. 이렇게 좀 고가를 뚫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들은 항상 그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17년 7월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점진적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이제 3차 상승이라고 보시고 좀 이 상승 여력이 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해서 한 5만 원대 정도는 가뿐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정수연 님이 오늘 채팅창에 수연 님이 안 보이시네요. 근데 정수연 님이 폴루스 바이오팜 상한가 가서 이 권주임님의 때려라 얘기를 듣고 매도했다 이야기 주셨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혹시나 오늘 올라가면 우리 권주임님한테 혹시 안 좋을까 봐 봤는데 일단 오늘장 지금은 3%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연님 어제 잘 파신 것 같아요. 역시 바이오권인데. 근데요.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이 매도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수익이 나서 극대화할 거야 하고 들고 있었더니 수익이 줄어들고 안 되겠다 손실 하자 이랬는데 다음날부터 올라가고 그 과정이 아무래도 뭐 신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열심히 집중해서 저희도 잘 사고 잘 팔며 수익을 좀 키워보죠. 오늘 두 분의 종목 보겠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은요.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부터 나오네요. 휴니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한번 나왔던 종목이고요. 권홍섭 주임님도 네페스와 SPG도 한번 등장을 했었던 종목이네요. 휴니드부터 한번 봐야겠어요. 박재영 차장님, 휴니드는 방산주입니다. 방위산업 관련주로 오늘장 아까 오전에 한 12% 올라가던 지금은 1% 상승분을 다 반납했어요. 오늘 뭐 이런 이슈를 맥락에 두고 고르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골라놨는데 사실 장마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날 좋았었던 종목들 체크를 하고 네. 이제 내일 준비를 해서 내일을 이제 종목을 준비를 하는데 저도 뭐 이런 일이 터질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어제 준비하면서 야 이거 방산주라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방산주로서가 아니라 성장주로서의 휴니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근데 지금은 사실 돈 버는 건 방위산업입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방위산업이요. 정말 돈을 쏠쏠하게 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날로그 무성기를 썼어요. 지금 뭐
이제 휴대폰 시대인데 휴대폰 가지고도 막 사진 전송하고 동영상 전송하는 시대인데 네. 아날로그 그걸로 뭘 작전을 수행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전술정보통신 체계를 확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요 5조 4천억 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 대용량 무선 전송 체계를 휴니드가 수주를 했습니다. 1차, 2차 수주를 해서요. 1차 때는 1,000억 원대, 2차 때는 3,000억 원대 수주를 했어요. 프로젝트 네. 수주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대용량 무선 전송 체계가요. 2024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입을 할 겁니다. 여기에만 휴니드가 수주하는 데만. 2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차, 4차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 여기서만 연평균 1,100억에서 1,200억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네. 휴니드 얘들 시가총액 1,800억이거든요. 1년 매출해봐야 1,8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1,200억씩 나올 겁니다. 아마 뭐 확답할 수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끝나는 2024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매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뭐 돈 버는 거는 문제 없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요. 2대 주주가 네. 최대 주주가 지분 24% 가지고 있고 2대 주주가 보잉입니다. 보잉은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11%. 그렇게 많지 않은? 대주주가 22%인데 2대 주주가 11%면 많지 않은 건가요?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2대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그만 회사가 보잉과 에어버스에 전장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례가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보잉이 투자할 정도의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2012년도에요. 1억 2천만 불짜리 전자장비 공급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납품이 되고 있고요. F-15, F-18 그리고 치누크 헬기, 굉장히 큰 헬기 있거든요. 그 헬기에 들어가는 일렉트릭 패널, 그러니까 EP 뭐 장비가 부품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공 기자재주 밸류에이션 한번 따져보셨어요? 이 뭐 예전에 좀 된 일이지만 아스트 같은 회사들이 네. 보잉이랑 에어버스에 이 납품을 한 아스트 같은 회사들이 한창 잘 나갈 땐 밸류에이션 PER이 100배씩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F-15, F-18 좀 오래된 기종이긴 하지만 20년, 30년 동안 운영을 하려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합니다. 뭐 굉장히 큰 금액으로 20년, 30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도 만약에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PER 9배, 10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방위산업체 업체니까, 방산업체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고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밸류에이션 10배인데요.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죠. 2016년도부터 이제 항공 기자재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항공 기자재 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행보했거든요. 이게 일봉상 이렇게 요 박스권 최근에 돌파했고요. 이 긴 기간 동안에 뭐 행보를 길었네요. 네.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요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기술적, 모멘텀 뭐 다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방산주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텐데 맞아요. 방산주라는 이제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방산주가 대북 관련주 오를 때 어땠죠? 굉장히 안 좋았죠. 이때가 그 남북 정상회담 했었던 그 시기인데 이때부터 얘들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방산주로 본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봤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어서요. 휴니드 좀 관심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걸렸어요. 북측에서 내래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또 정작 방산주가 다 떨어질 때 괜히 그냥 휴니드도 엮어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이 조금은 줄기는 해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히려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이제 미국 측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군사 능력을 키운다면 또 이쪽에 투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제 갔어요? 너무 멀리 갔고요. 뭐 미국이 빠져나간거나 뭐 미군이 철수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단기간에 그렇게 높진 그러네요. 않고 너무 앞서 나갔네요. 네. 좋습니다. 권주님 어떤 생각이세요? 네, 뭐 저 또한 이제 굉장히 뭐 커버를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방산주 관련돼서는 이렇게 뭐 솔트웍스라든지 네. 뭐 회사
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테마에 엮여서 못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휴니드도 하나인데 일단은 뭐 전고점 15,000원 정도 오늘 이제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반납을 했는데 일단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는지가 가장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15,000원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조정줄 때 사는 게 낫지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휴니드에 대해서 또 의견은 괜찮으나 지금 자리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의견들을 들어보고 있어요. 다음 종목은요. 권주임님 종목으로 가보죠. 넷패스입니다. 넷패스 국책사업 주관기관 선정 소식의 강세라는 글을 얼마 전에 뭐 특징주 제가 뭐 찾아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넷패스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국책기관으로 선정된 거죠? 네, 일단 동사는 그 IoT와 그리고 가전제품, 스마트폰, 뭐 자동차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 칩,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NM500 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그런 기반으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그 클라우딩 컴퓨터 기반과 달리 대규모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칩입니다. 세계 유일하게 칩 안에서 그 자체 학습하는 그 뉴로모픽의 양산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이 칩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 뛰어난 확장성 그리고 낮은 전력 소모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제한이 없는 점으로 봤을 때 이제 동사가 이 칩에 대해서 독점 권리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칩부터 설계까지 뭐 생산 관련돼서는 이제 팹리스 업체에다 위탁을 하지만 그 과정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하나 성장 동력이 그 FOWLP인데요. 여기에 관해서 현재 그 자동차용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인 그 NXP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장 사업분에서도 성장 동력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네. 이 칩이 나중에 향후에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뭐 IT 관련된 여러 곳에서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사용될 예정이라서 매출의 확대까지 그러한 그 AI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AI 관련된 국채 그 사업을 이제 예견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패스. 그런데 오늘 7% 올라가는 게 조금 괜히 또 이런 그날의 상승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내용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AI 쪽에서도 관심이 가고요. 이야기 좀 시간이 늘 부족해요. 빨리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제우스 나왔어요. 이름하여 박민영이 안 산 종목. 그러나 잘 간 종목. 5월 16일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로 매일 올랐습니다. 반도체, 태양광 관련해서 엮여있는 업체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름값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제우스? 일단 실적이 좋아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한창 이제 실적 발표하는 어닝 시즌이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다방면의 매력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때 뭐 4차 산업까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요, LCD 장비도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산쿄, 파나소닉 같은 이 FA 진공 펌프를 하는 업체들의 대리점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에요. 국내 독점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까지 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공장 자동화에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실적도 좋고 거래선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반도체 장비는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에 거의 국한되어 있었는데 7, 80% 삼성전자였는데 이제 하이닉스까지 거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LCD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업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LCD 산업은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중국까지 사이클을 한 단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최근에 주가 상승, 그다음에 고점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우스를 한 번 더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로는 22,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제우스 이름값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유망주로 건네주셨네요. 기억하고요. 다음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박지영 차장님이 말씀 중에 이걸 엄청 많이 하시는 건 알고 계세요? 이게 원래 훨씬 더 심했는데 아, 진짜 나아진 거예요? 많이 고친다고 고쳐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짧아서 준비한 걸 한 번에 뱉으려다 보니까 좀 호흡이 좀 짧았네요. 그를 캐치한 저희 제작진이 박지영 차장님의 관련한 예고를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공개합니다.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권주임님의 종목으로 가죠. SPG. 저는 이걸 우리가 한 번 했으니까 권주임님이 이 종목을 또 가주셨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었어요. 박재영 차장님이 5월 10일에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박 차장님 그날 가격과 오늘 가격이 똑같아요. 계속된 이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건데 이 타이밍에 권주임님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오전에 이제 좀 선별적으로 이제 종목 골랐는데 이때 이틀째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좀 그쪽 방안으로 좀 보자면 이틀 정도, 이틀 내지 3일 정도 빠지는 날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렇게 좀 한 3%, 5% 정도 이 정도 수익률을 노리고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뭐 앞서 이제 박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을 이제 감속기 로봇 네. 관련된 감속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로봇 부품 생산 기업 중에 가장 이제 저 PER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 평균으로 한 PER이 한 30배 정도 되는데요. 이 동사의 경우에는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 수요 확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 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도 뭐 이틀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되고요. 그리고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단기적인 차익 실현 좀 전략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권주임님이 목표가를 13,500원으로 오늘 제시를 해주셨는데 박재영 차장님이 그때 당시에 15,000원으로 제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SPG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박재영 차장님? 역시 우리 권주님이 주식 보는 눈이 높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인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5,000원에서 13,8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기간이다라고 보고요. 언제 올라갈지 누구도 몰라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평선이 모인 구간에서는 한번 방향성을 만들 겁니다. 한번 방향성을 만드는데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도 저는 넘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적이 좋아요. 작년에 빅베스로 다 털어냈고 앞으로 실적이 좋은 일만 남았고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이 나옵니다. 감속기 관련해서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모멘텀도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뭐 외국인 수급 나쁘지 않네요. 횡보하는 기간 동안. 그렇다면 SPG가 날까요? 제우스가 날까요? 저는 오늘 휴네이드가 제일 좋아 보여서. IT는 조금 있잖아요. 네. IT는 몇 포트에 종목 있죠. 있습니다. 몇 종목 있어서 저는 오늘 핵심 종목으로 갖고 온 거는 휴니드였는데 글쎄요. SPG도 4,000원 관련돼서 굉장히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어서 그쪽을 본다라고 공장 자동화라든지 감속기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SPG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권주임님, 네. 지금 저희 시간 마침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제 포트 한번 보세요. 권주임님이 팔라고 했던 대림 CNS 안 팔았고 오늘 급락해서 손실 좀 커졌고요. 디바이 파워도 역시 박재영 차장님 얘기를 안 들었죠, 제가. 근데 권주임님이라면 여기서 포트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우선적으로 이제 계속 기다림이 좀 필요한 포트인데요. 네. 어쨌든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수익이 안 나는 종목들 뭐 코스맥스 BTI나 대림 CNS, 사마 콘덴서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정리를 해서 일단 가는 종목 포트를 좀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림 CNS의 경우에는 일단 뭐 남북 경협이 1차 하루 정도 됐고요. 네. 이게 이제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예, 있죠.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보통 여기서 한 번 더 팁을 드리자면은 그 만약에 이제 금요일 같은 장에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주말이라는 이제 특수성이 있습니다. 양 이틀간에 장이 좀 심해서 거기에 대한 좀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없애주는 그러한 그 소요 기간도 이틀 정도 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금요일 날 뭐 폭락하는 주식이 있다고 하면 네. 좀 뭐 반등을 이용해서 뭐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오늘 포트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 3가지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가 들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낙폭을 좀 키운 대림 CNS와 DY 파워를 저는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막 콘덴서 오늘 좀 쉬다가 반등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탄력을 키워나갈 수 있겠죠. 의견은 제가 참고를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아무것도 매도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이 하락을 기회 삼아 좀 담아보고자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PG인데요. 이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었다라는 것도 매력적이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는 관심이 가는데 계속 그 방산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게 또 한 끗자락에 저를 또 망설이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IT 부품주 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줄기세포 관련 종목도 하나 찾아서 좀 포트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종목을 제시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 분이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다. 월요일에 이런 생각도 살짝 합니다. 자, 많이는 사지 않을 거예요. SPG 오늘 5주 정도만 매수해서 11,250원에 오늘 매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 정도 빠졌고요. 어제도 하락이었습니다. 이걸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11,250원에 매수 넣어놨어요. 아직 체결되진 않았습니다. 장 후반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죠. 끝까지 이 SPG 종목 여러분도 현재가 창에 한번 두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박재영 차장님 어떻습니까? 저의 선택이. IT 비중이 조금 많아지고 있긴 한데요. 네. IT 비중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한데, 글쎄요. 뭐 이제 실적 따라간다면 분명히 다 오를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실적 따라 간다. 그러면 뭐 SPG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뭐 유튜브 창에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사실 올라와요. 너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깨끗한 나라 짱이라고 중근방님께서 들고 계신가 봐요.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SPG 뭐 그 외에 IT 종목들도 힘을 더 내주길 바라겠고요. 바이오건께서 저희 닉네임에 맞게 다음 주쯤에 뭐 줄기세포나 이렇게 관련한 종목 하나 뭐 네. 공부 좀 해서 유망주로 가져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줄기세포 관련된 뭐 종목 한 2가지 정도 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당장 뭐 이제 이거를 뭐 매매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참고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에게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이 공을 넘기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과 또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